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화제입니다.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지금 여론과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검찰 기수 파괴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변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을까요? 그리고 청문회에 제출된 윤석열 후보자의 재산, 병력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이트 뉴스로 먼저 속 시원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21일 오늘 국회로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는 점을 주된 지명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 후보자는 2003년 대선자금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참여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6-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 추천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건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그리고 별건 수사,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최고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윤석열이었는데 이것을 그 이유로 내세웁니까? 또 하나,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일반 누구도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적폐 수사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혜원부터 시작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는 수사하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의 적폐 수사에 앞장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논란이 되는 인물을 굳이 임명한 것은 아마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이나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것 같다, 보복심리가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자서전에도 그런 비싼 뉘앙스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검찰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는 문재인이 복수냐, 이런 말도 합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인 비판을 받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것이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 이유는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이런 것 말고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자, 재산 문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66억 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윤석열 후보자의 재산은 2억 401만 원, 모두 예금입니다. 나머지 63억 9,671만 원, 배우자 재산입니다. 김건희 씨의 재산입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 49억 5,957만 원을 보유했고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 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 오피스텔에는 윤 후보자와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현금을 49억 5,957만 원, 거의 50억 원을 갖고 있는 개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윤석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66억 73만 원은 검찰 간부 중에는 넘버1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넘버 5, 5위쯤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이렇게 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틀릴지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당시는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는 2억 401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실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뜨겁게 논란이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국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 20억 원을 매입했다. 내부자 거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20억 도로 팔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얼마나 야당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장모입니다. 장모와 관련해서도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장모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의 사기 사건이다. 우리 방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건 역시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공개되겠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칩니다.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력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력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력에서 면제됐습니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1982년 8월 병력검사에서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면제받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94년부터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자, 국제법사위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무튼 오늘 진성호 방송은 윤석열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